안녕하세요. 최신 특허TV의 김종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6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기사 나왔어요. 그래서 신설 전기차 공장은 조지아주에 짓고 이게 기존의 그 기아 공장과 이제 400km밖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엘라바마에 있는 현대차 공장과 함께 이들 공장이 이제 부품 협력사와 물류 시스템 공유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전기차 공장을 짓는 거니까 이 공장 인근에 배터리셀 공장도 건설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기아차 공장 여기 있고 이게 이제 조지아주에 있고 원래 현대차 공장이 이제 엘라바마주에 있었죠. 이 둘이 이제 가까운데 이쪽 인근에다 공장을 지어서 이제 이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품 업체들의 수혜를 생각할 때 먼저 전기차의 특성을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일단 내연기관을 배터리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내연기관보다 좀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완충을 했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그 중량을 줄여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부품은 무게는 줄이되 강성은 높여야 되는 이러한 그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 부품은 이제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체 중에 이제 화신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화신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셋시나 그 바디 그런 것들의 부품을 파는 회사인데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판매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고요. 또 이 업체는 화신이라고 하는 이 업체는 신사업으로 이제 배터리 팩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납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작년 10월에 나온 기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성을 높이면서 하중을 덜 나가게 하는 그런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신소재들을 통해서 셋시나 바디 부품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의 배터리 팩 등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쳐주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개에서 5개의 링크를 활용한 그런 서스펜션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판매 단가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게 요거랑 그 다음에 차체 아래에서 파킹 케이블과 같은 그런 각종 케이블을 고정하는 부품도 이제 개발하고 있어서 실제 납품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특허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 특허는 이제 22년도 2월에 등록이 된 특허인데 차량용 부품 로딩 장치라고 하는 특허입니다. 이렇게 생긴 특허고요. 이게 이제 요 부품을 만들 때 쓰이는 그런 로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스펜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링크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링크들을 이제 그 작업자들이 막 날라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링크들을 이게 작업자들이 옮겨야 되니까 이 작업자 2명에서 2개의 이 암을 크로스 멤버에 로딩하여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2개의 이 암을 이렇게 갖고 가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작업성이 좌우된다.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이런 암 같은 거를 로우암 같은 것들을 빨리 가져가서 장착해서 이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딩 장치, 그러니까 작업자를 도와주는 로딩 장치 관련된 특허가 등록된 게 있고요. 또 22년도 5월에 등록된 특허는 차량용 주차 케이블 장치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사진이죠. 요거와 관련된 특허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그 부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경량화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경량 소재로 이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량 소재로 개발함과 동시에 강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특허고, 그래서 이 특허에서는 보강부를 탄소 섬유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 디일렉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탄소 섬유를 활용한 그런 바디라든지 부품 같은 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특허에서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저런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한 특허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훨씬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팩과 관련된 최신 특허들이 나와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 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배터리 팩 케이스와 관련된 이런 특허들이 등록이 되었어요. 올해 5개 정도. 그래서 화신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배터리 팩 케이스라고 하는 이런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배터리팩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물론 강함이 있겠죠. 강성이 있을 거고. 왜냐면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게 파손되면 배터리가 폭발해 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강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열 관리가 있을 거예요. 배터리가 열이 많이 올라가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열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배터리 케이스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화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는 22년도 5월에 등록이 된 특허인데 배터리팩 케이스와 관련된 특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배터리를 이제 기밀성이라 그러죠. 잘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잘 쌓지 않으면은 뭐 자동차에 비도 내리고 이럴 텐데 물 같은 게 배터리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배터리를 잘 쌓기 위해서 바로 이런 구조,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리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리브 구조가 있어서 위아래로 딱 이렇게 딱 포갠 다음에 이게 면접촉이 되죠. 이 옆면에 면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딱 기밀하게 이게 케이스를 이제 포장하는 게 이제 기존의 기술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용접할 곳도 늘어나고, 그 용접할 곳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용접하는 곳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밀성에 영향이 미치고, 그리고 단가 상승에 영향이 미치겠죠. 그리고 제조 시간에도 영향이 미치고, 그리고 배터리 팩 그 모양이 변하면은 그 변한 거에 맞춰서 케이스도 변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구부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에서는 배터리 팩 케이스의 구조를 좀 변경시켜가지고 이 상하로 된 것과 측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렇게 변형시켰어요. 리브 대신에. 그래서 측면에 이렇게 들어가는 요 구조를 통해서 이게 제작을 하면은 배터리 팩의 모양에 맞춰서 다양하게 모양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터리에 그 대응해가지고 제조할 수 있다. 배터리팩 케이스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용접도 여기 부분만 용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와 달리 지금 요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리브 하나하나마다 용접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딱 이 하나만 딱 용접하면 되기 때문에 제조 시간도 짧아지고 배터리 팩의 다양한 모양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배터리팩 케이스에 대한 특허가 있다. 그래서 화신에서 이런 거를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특허는 이제 그 배터리 냉각 장치 관련된 특허가 있어요. 화신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22년도 5월에 등록이 됐거든요. 근데 이 특허에서 얘기하는 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배터리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물 같은 거 있죠. 냉각수. 이런 냉각수 같은 것들도 좀 빼내서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기차의 그 중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고 열전도와 열 대류를 이용해서 냉각성을 향상시키는 배터리 냉각 장치를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전 소자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냉각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현대차가 지금 다 이런 냉각수를 활용해서 배터리 팩 그런 거에 그 냉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이 좀 떨어진 특허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미래에 이런 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기업은 서현이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그 내장재 뭐 사탕수수를 입혀서 경량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장재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경량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읽어보면은 가벼운 무게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내장재로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굉장히 경량화가 중요하다, 그런 거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32개의 페트병 그 양을 활용해 가지고 내장재를 만들었다, 하나의 차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장재가 활용되는 그런 부피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게 친환경 그리고 고급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회사가 그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에서는 그런 친환경 그런 것들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네들 내장재를 만들었다는 걸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페트병을 활용해서 현대차 내장재 재탄생 시켰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대차도 이 부분을 광고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서현이화라는 회사가 이런 친환경 내장재를 개발하는 게 현대차의 그 개발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특허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22년도 5월에 등록이 된 특허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흡음과 차음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용 카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페트 섬유 계열의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카페트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죠. 페트병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특허의 특징은 이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카페트를 만드는데 그 흡음 성능,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사이에 그 자동차가 달릴 때 외부의 소음이 안에 잘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흡음시키고 그 다음에 방음도 하고, 그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했느냐, 바로 페트 소재를 이제 1 내지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극세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여기 시트에다 포함시켰다, 카페트에다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극세사 소재의 페트를 여기 딱 넣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봤었을 때, 그걸 넣었을 때 이렇게 그 방음 성능이 안 넣은 것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헤르츠별 방음 성능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부분에 있었던 간에 방음 성능이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 천연 소재를 활용함으로써도, 천연 소재는 아니죠, 이건 어쨌든 재활용 소재,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함으로써도 이런 흡음 성능이 좋은 그런 카페트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또 다른 특허는 이제 22년도 5월에 등록이 된 특허인데, 이건 좀 특이하게 스마트 플라스틱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개발해서 이거 관련된 특허를 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유리를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게 왜 잘 안 됐었냐면은 잘 스크래치가 난다고 그래요, 유리보다. 이 플라스틱을 활용한 그 투명 유리를 대체하기 위한 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좀 유리에 비해서 잘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자동차의 유리로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잘 안 쓰였고, 근데 최근에 뭐 사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학회사죠, 글로벌 화학회사에서 이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자동차의 뒷유리에다 이렇게 넣은 그런 이런 컨셉카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거의 2000년대 201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슈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많이 사용이 안 됐었죠. 근데 전기차 경량화 이슈에 따라서 유리를 이걸로 대체하면은 거의 50% 정도의 무게가 감소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이슈도 좀 생겨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서현 이화라는 회사가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20년도 12월에 플라스틱 글라스 건축 자재 개발이라고 하는 이 연구 개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나온 특허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글라스를 개발을 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는지는 한번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여튼 간단하게 이런 특허가 있다라는 거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이 SL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SL은 LED 램프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BMS 관련해가지고도 수주 소식이 막 들려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램프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데 최근에 기아한테 BMS라고 하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가 굉장히 그 온도에 민감하죠. 그래서 온도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거고, 그래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기아에 공급을 했다, 이런 기사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 올랐다라는 뭐 이슈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 만드는 그 특허 같은 거 봤더니 이제 LED 램프와 관련된 그 특허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현대차, 기아, 그리고 SL, 이 세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내놓은 특허인 거고, 이제 등록은 아직 안 됐고 22년도 4월에 공개가 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LED 램프와 관련된 특허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허인지 한번 봐왔더니 그 복수의 LED 램프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 활용할 건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분할을 제어하는 기술,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특허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기존에는 이 LED 램프를 사용할 때 램프 하나하나에 이게 LED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고가의 지능형 파워 스위칭 소자 IPS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LED 램프를 이제 자동차에 적용시킬 때 이런 소자들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싸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특허에서는 이 LED 램프는 여러 개 쓰면서도 소자를 최소화하게 써가지고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면은 소자가 한두 개밖에 없어도 많은 램프를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얘기를 하는 걸 보았더니 바로 스위치를 많이 넣어가지고 스위치를 어떻게 온하고 오프하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 헤드램프 기능이 굉장히 세지고 또는 약해지고 뭐 또는 뭐 적당히 세지고 이런 기능별로 구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비싼 소자를 비싼 파워 스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써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의 그 LED에 각각의 소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다양한 LED에 그 하나의 소자만 이렇게 하나의 소자 LED 램프 구동 모듈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스위치 같은 걸 설치해 놔서 스위치를 어떤 걸 닫고 어떤 걸 열냐에 따라서 이거를 LED의 그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스위치를 닫고 열었을 때 어떤 거는 이제 출력이 증가하고 어떤 건 출력 감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출력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 게 이제 이 회사가 BMS를 하니까 배터리 관리 장치 관련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작년에 많이 공개가 됐었어요. 작년에 한 4건 정도가 공개가 됐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이게 21년 6월에 등록이 된 특허인데 차량의 배터리 잔존 용량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와 관련된 특허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전기가 남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운전자한테 알려줘야지 운전자가 언제 충전하러 갈지 이런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알려줄 건지 그거와 관련된 그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바로 배터리 내부의 그 저항을 측정해서 저항을 통해서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로 SOC/OCV 그 그래프라고 하고 그래서 배터리의 저항을 측정했을 때 이때쯤이면은 얼마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기존에 연구된 그래프. 근데 문제는 이 배터리 잔존 용량을 측정할 때 딱 측정하는 시점보다 소비자한테 알려줄 때 그 알려줄 때는 또 그 저항값이 변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굴러갈 테니까 그럼으로써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배터리가 충전을 하고 있느냐 충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OCV라고 하는 이 저항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그 잔존 용량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오차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정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은 충전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런 다른 프로세스가 진행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러고 그래서 최대한 배터리의 그 잔존 용량을 정확하게 운전자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의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의 그 미국 전기차 투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인지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3가지 기업을 먼저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기회가 되면 다른 기업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